네, 이번 주에는 스케줄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스케줄이 정식으로 발표가 됐고 올 시즌부터 이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일단 경기가 하나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규리그가 각 팀마다 16경기씩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부터 이제 17경기로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 점이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총 17주 동안 펼쳐졌던 시즌이 이제 18주에 걸쳐서 치러지게 됐고, 일단 생각만 해도 신나죠. 그러니까 17주차 되면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이 늘 들었었는데 이걸 한 주 더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경기에 늘어났잖아요. 한 경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이 상대를 정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사무국이었는데 결국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같은 순위에 랭크된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예시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서 뭐 카일러 머리가 있는 애리조나 카디널스를 기준으로 한번 좀 설명을 네. 드려보겠습니다. 카디널스가 지금 NFC 웨스트에 속해 있고 지난 시즌에 이제 자기 지구에서 3위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카디널스의 21시즌 스케줄을 보면 AFC 사우스 팀 4팀을 모두 만나게 되는 일정이거든요. 이게 지금 4년 주기로 돌아가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우스 지구는 모두 만나니까 제외.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개 지구 중에 올해는 AFC 노스 팀의 같은 순위를 기록했던 팀과 만나게 되는 그런 일정입니다. 예. 그래서 애리조나가 지금 클리블랜드와 이 17번째 경기가 이제 편성이 됐고, 뭐 이제 같은 이제 개념으로 시애틀이 피츠버그, LA 램스가 볼티모어 레이븐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49너스가 신시내티 벵갈스를 만나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네. 16경기일 때는 홈앤 어웨이를 정하기가 좀 나름 편했잖아요. 딱 8경기씩 하면 네.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한 경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 한 경기에 대해서 누가 홈 경기를 가질 거냐.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유리하고 불리한 게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 올 시즌은 AFC 소속 팀들이 모두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즌에는 NFC가 또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되고 매년 이제 번갈아 가면서 AFC, NFC, AFC, NFC 순서대로 이제 홈 어드밴티지를 가져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는 순위를 결정하는 게 결국에는 같은 컨퍼런스 내에서의 경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AFC 팀들이 더 유리해 보이지만 네. 어차피 유리한 팀들끼리 순위를 매기는 것이고 불리한 팀들끼리 순위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저희가 앞서 18주로 이제 정규리그가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팬분들 중에서 좀 그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바이위크를 한 주 정도 더 넣어서 좀 더 정규리그를 길게 이제 즐기고 좀 선수들도 어떤 그 추가된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느냐 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일단 사무국에서는 바이위크를 추가로 배정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21시즌을 보내보고 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 후에 22년에는 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정규 시즌이 한 경기가 늘어났고 지난 시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홀로페임 경기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이 정상적으로 치러지지 않았는데 올 시즌은 이제 정상적으로 치러질 예정이라고 해요. 물론 뭐 코로나 팬데믹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스케줄이 잡혀 있다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홀로페임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시간 8월 6일 댈러스와 피츠버그의 경기로 열릴 예정이고 정규리그가 한 경기 늘어난 만큼 프리시즌 경기는 이제 4경기에서 3경기로 줄어들었거든요. 지난 시즌 워낙에 이제 프리시즌이 없었기 때문에 부상자도 많았었고 선수들의 퍼포먼스, 경기력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프리시즌이 있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뭐 스타 플레이어들의 입장에서는 좀 한 경기 잠깐 이제 뛰어보는 게 또 실전 감각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로스터에 좀 간당간당한 선수들은 또 자신을 증명할 기회가 분명히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프리시즌 경기가 뭐 좀 재미가 없고 뭐 이제 팬분들의 좀 관심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또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입니다. 네. 뭐 어쨌든 홀로페임과 이 프리시즌 경기도 정상적으로 이제 치러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구 라이벌을 좀 제외하고 물론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있다면 지구 라이벌 맞대결도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웬만하면 이제 한 시즌 2번씩 만나는 음. 팀들이기 때문에 그 팀들을 제외하고 좀 흥미로운 매치업 위주로 저희가 좀 골라봤습니다. 사실 류재경 PD가 어떤 경기를 준비를 해왔는지 저 아직까지 제대로 못 봤거든요. 류재경 P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어떤 경기를 골랐는지 두 사람이 모두 다 고른 경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 경기 정말 중요한 경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개막전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예. 같은데 매치업 자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20분 달러스 카우보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가 맞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스케줄 발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클 어빈이 엄청 신났어요. 그러니까 달러스 카우보이스가 올 시즌 우승을 할 수 있는 전력인지를 이 경기에서 좀 판가름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오로지 댈러스의 관점에서만 전지적 댈러스 네. 시점이죠. 뭐 그랬던 이제 마이클 어빈의 개인적인 의견이었던 것 같고 뭐 이제 조금 더 오피셜하게 보면 그 디펜딩 챔피언이 이제 개막전을 치르는 것이 그렇죠. NFL의 어떤 관습입니다. 그래서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 이제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홈에서 이제 개막전을 치르고 이제 그 상대가 댈러스가 된 거죠. 그래서 댈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 시즌에도 그 LA 램스 원정으로 1주차를 시작을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의 개장 경기의 어떤 파트너로 이제 선정이 됐었고 이번에는 또 디펜딩 챔피언의 어떤 개막전 파트너로 선정이 되는 또 그런 이제 영광을 안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위험이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댈러스는 워낙 전국구 팀이고 템파베이는 지금 디펜딩 챔피언에다가 톰 브레디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제 미국 팬들 또 글로벌 NFL 팬들이 이 경기를 좀 주목을 할 것 같고 예. 뭐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역시 댈러스는 닥 프레스캇이 이제 장기 부상에서 돌아와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그게 제일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 예. 뭐 브레디는 지금 끝도 없는 반지 욕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8번째 반지를 노리는 시즌이거든요. 예. 그래서 뭐 템파베이가 지금 또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는데 과연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뭐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템파베이가 1977년 이후에 이 슈퍼볼 우승한 팀이 22명의 이 주전 선수를 모두 데리고 맞는 첫 번째 팀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우승팀이라 하더라도 이제 약간의 이제 전력 변화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승을 하면 한 대로 오히려 선수들의 몸값이 높아져서 이제 잡지 못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네. 템파베이는 어쨌든 모든 선수를 좀 지켜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그 지난 시즌 우승을 했던 전력을 그대로 지킨 만큼 올해도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도 역시 템파베이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이제 많이 객관적인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솔직히. 뭐 객관적인 시선인 것 같고 뭐 프레스캇이 온전히 돌아와서 막강한 공격력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결국 댈러스가 수비 쪽에서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고 뭐 템파베이도 이제 만만치 않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템파베이의 패싱 공격을 댈러스가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간단하게 가져봤습니다. 네, 어쨌든 개막전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맞대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기를 시작으로 이제 정규 시즌 18주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이 되고요. 1주차에 또 하나 흥미로운 매치업이 있는데 저는 브라운스와 칩스의 경기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지난 시즌의 디비저널 라운드 리매치가 되겠고요. 이 매치업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두 선수가 대학 시절 역사상 최고의 쿼터백 맞대결을 펼쳤던 그 경기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제 66대 59 오클라호마 수너스가 승리를 했고 베이커 메이필드가 7개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한 반면에 패트릭 마홈스 선수는 800 토탈 야드에 734 패싱 야드를 또 기록을 했어요. 대학 시절 두 선수의 이제 정말 멋진 맞대결이 있었고 사실 지난 시즌 디비저널 라운드를 좀 복기를 해보면 아주 이제 재밌는 경기이기는 했는데 네. 다소 좀 아쉬운 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홈스도 부상을 당하면서 경기를 끝까지 치르질 못했고 또 약간의 오심 논란이 있으면서 클리블랜드가 좀 손해를 본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두 팀이 이제 아픈 선수 없이 좀 뭐 심판의 어떤 개입 없이 좀 정정당당히 한번 맞대결을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1주차니까 브라운스에게는 또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운스가 늘 개막전에 좀 약하다는 이제 징크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제 플레이오프 진출을 통해서 어떤 암흑기의 종식을 구했는데
여전히 이 개막전 징크스는 아직 깨지를 못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브라운스의 최근 개막전 기록을 좀 살펴보면 2004년에 레이븐스를 상대로 20대 3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지금 1무 15패거든요. 0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브라운스가 올해는 이제 탄탄해진 전력을 바탕으로 이 징크스를 깰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스케줄이 지금 칩스 원정이 걸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막전 징크스를 깨는 것은 좀 쉽지 않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 칩스를 원정에서 잡아낸다면 지금 이제 브라운스는 뭐 암흑기의 종식이 아니라 단숨에 좀 우승 컨텐더로 올라갈 수 있는 뭐 그런 또 경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기대감을 좀 가져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브라운스와 칩스의 맞대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었고, 저는 이제 그린베이가 뉴올리언스 원정을 떠나게 되거든요. 저는 이 경기에서 로저스가 선발로 나올지 아니면 조던 러브가 선발로 나오게 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사실 경기 내용보다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지난 시즌이었다고 한다면 로저스와 브리스의 개막전 빅뱅이거든요. 예. 근데 일단 브리스는 이제 100%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없고 로저스는 지금 거취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로저스라도 나올 것인지 아니면 로저스까지 나오지 않는다면 좀 굉장히 좀 허전한 매치업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이제 류재근 PD는 뉴욕 제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대결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라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게 사실은 1주차에 가장 빅매치가 아닌가. 오.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네, 기준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맞아요. 가장 높은 수준의 경기가 나올 것이냐 하면 그거는 아닌데 흥미도로 따지면 이게 최고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누가 이기는지가 정말 궁금하다 하는 거는 저는 이제 제츠와 캐롤라이나의 경기가 아닌가. 맞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예. 뭐 잭 윌슨 이제 전체 2순위에 뽑힌 이 쿼터백의 NFL 데뷔전 그리고 나이너스의 강력한 수비를 만들었던 로버트 살라의 감독 데뷔전 뭐 이런 의미도 있는데 사실 이 사람들 지금 조연이거든요. 다놀드 배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적어도 이 샘 다놀드가 이제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고 네. 사실 3년간의 제츠 생활을 다놀드가 지금은 좀 잊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좀 새 출발을 뭐 펜서스에서 좀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 친정팀 제츠를 만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기장이 뉴욕이 아니라 캐롤라이나라는 거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다놀드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이 경기의 가장 키포인트고 뭐 모든 팀들이 그러겠지만 이 경기에서 이기는 팀은 정말 많은 것을 가져가고 지는 팀은 많은 것을 잃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펜서스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다놀드를 영입했을 때 저희를 포함한 많은 팬들, 현지 언론들, 전문가들이 다 의문의 부호를 뭐 제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을 내놓을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승리가 될 테고 제츠가 승리한다면 감독과 주전 쿼터백을 교체하는 것이 잘한 일이다. 이런 또 이제 명분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두 팀에게 뭐 조금 식상하지만 1승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경기다. 뭐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겼을 때 가져가는 의미도 있겠지만 졌을 때 데미지가 누가 더 큰가도 한번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츠가 지게 된다. 그러면 샘 다놀드가 사실 포텐이 있었는데 너네 살리지도 못하고 이런 이 최악의 성적을 기록을 했구나. 근데 쿼터백을 바꿨는데 그리고 감독까지 바꿨는데 너네 또 졌구나. 그렇죠. 이런 데미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지게 되면 야 얘를 트레이드로 데려왔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겼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졌을 때 누가 데미지가 더 큰가 이런 것도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패 이상의 의미가 있는 또 그럼요. 패배일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1주차의 가장 흥미로운 맞대결 중 하나 뉴욕 제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잭슨빌과 휴스턴의 이제 대결이 또 1주차에 준비가 돼 있는데 트레버 로렌스 선수의 데뷔전이잖아요. 저는 이 경기가 너무 궁금해요. 로렌스가 과연 NFL 무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로렌스를 포함해서 이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단 어반 마이어 감독이 있고 그렇죠. 뭐 많은 분들이 큰 기대는 안 하시겠지만 휴스턴의 데이비드 컬리 감독도 이제 만 65세가 넘어선 시점에서 네. 처음으로 이제 NFL 감독으로 경기를 치르는 거니까 또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드션 왓슨이 지금 계속해서 뭐 소송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경기에 나설 수 있을 것이냐. 네, 그 녀석이 나설 수 있을 것인가. 혹시 나서지 못한다면 어떤 선수가 나설 것이며 혹시 왓슨이 나오더라도 온전한 이제 우리가 아는 왓슨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냐.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의문부호가 남아 있죠. 그래서 네.
최근에 이제 데이비드 컬리 감독의 인터뷰를 보니까 왓슨이 오프시즌 팀 훈련에 참가할 것이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를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마도 좀 단기간에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일단 텍산스는 플랜 B로 지난 시즌 차저스에 있었던 타일러드 테일러나 벵갈스에 있었던 라이언 필리 같은 선수들을 영입을 해놓기는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두 선수 다 딱히 이제 팀의 주전 쿼터백으로 보긴 좀 어려운 선수들이니까 당연히 드셔놨으니 100% 컨디션을 돌아오는 게 텍산스 입장에서는 가장 바라는 일일 것 같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지난 시즌 리그 최하위 잭슨빌이 신인 쿼터백과 신인 감독을 데리고 이제 개막전에 나서는데 네. 잭슨빌이 더 탑독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이상한 일이다. 근데 휴스턴도 사실 뒤에서 3위였잖아요. 아, 뭐 물론 그렇긴 네. 하지만 뭐 오히려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 1라운드 1번에서 좋은 쿼터백을 뽑아왔고 지금 휴스턴의 분위기 자체가 너무 솔직히 말하면 이제 개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잭슨빌 제규어스가 일단 첫 상대를 잘 만났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로렌스와 어반마이어 감독 입장에서도 첫 단추가 좀 꼬이면 이게 시즌이 좀 이렇게 어그러질 가능성이 그렇죠. 있는데 좀 기분 좋게 승리를 하면서 시작한다면 그 이후도 또 잘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개막전 승리에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1주차 경기들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뭐 따로 준비해 오신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특정 매치업이라기보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이제 유니폼을 바꿔 입은 좀 빅네임 스타들이 여럿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이 선수들이 과거 팀 기준으로 지구 라이벌들을 좀 만난다. 뭐 이런 이제 테마로 좀 몇 개를 묶어봤는데 램스에서 지금 새 출발을 하는 매튜 스태포드가 1주차 지금 썬데이 나잇 풋볼에서 시카고를 만나요. 그러니까 라이언스 시절에 매년 이제 2경기씩 했었던 이제 베어스를 만나고 네. 제러드 고프도 나이너스를 지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한 이제 매치업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마지막으로 이제 휴스턴을 떠나서 애리조나에 정착한 JJ 와트도 테네시와의 경기로 이 카디널스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익숙한 상대를 만나는 이런 이제 빅네임 스타들이 이제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 뭐 그것도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또 하나 1주차를 지켜보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1주차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2주차는 저는 한 경기가 좀 눈에 띄더라고요. 선데이 나잇 풋볼로 배정이 된 칩스와 레이븐스의 맞대결입니다. MVP와 MVP의 맞대결, 패트릭 마호스와 라마 잭슨의 맞대결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커리어 4번째 맞대결인데 이제 MVP 대 MVP라는 것이 조금 무색할 정도로 네. 결과는 좀 일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죠, 아주. 그러니까 마홈스가 3승, 잭슨이 지금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잭슨이 뭐 AFC에서 슈퍼볼에 진출하고 싶다면 이제 그 이후에 우승을 하고 싶다면 어쨌든 칩스를 넘어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뿐만 아니라 AFC에 있는 나머지 15개 팀 모두 그렇죠. 그래서 잭슨 입장에서도 좀 이번 2주차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나와야 된다. 네. 이제 자신이 이제 큰 경기에 약하지 않다는 거를 좀 이제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지난 플레이오프에서 첫 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사실 라마 잭슨 선수가 여전히 큰 경기에 약하다라는 어떤 인식이 좀 크게 남아 있거든요. 그걸 본인이 이제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이 커리어 내내 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3주차로 한번 넘어가 예. 보면 김민준 아나운서 제가 좀 같은 경기를 골라온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LA 차저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의 경기를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 팀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뭐 이렇게 기대가 되나 싶은 그런 매치업인데 지난 시즌 2주차에 이 두 팀이 맞대결을 펼쳤습니다. 그 경기가 저스틴 허버트 선수가 급하게 데뷔전을 치르게 된 경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경기에서 연장 승부까지 갔던 양 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스틴 허버트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인 토스 이후에 이제 출격 명령을 받아서 예. 이제 디펜딩 챔피언 칩스를 상대를 했는데 뭐 당연히 칩스의 좀 완승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과 달리 허버트가 정말 선전을 하면서 네. 연장까지 끌고 갔고 물론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 경기가 끝나고 나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것은 결국 허버트였던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좀 허버트의 어떤 성공이 좀 시작이 됐다 이렇게 해도 이제 무리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버트가 얼마나 더 성장을 했을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 매치업이 16주 차에 한 번 더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그 맞대결에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돼요. 어쨌든 이렇게 3주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4주차 맞대결, 4주차도 저희가 또 비슷하게 준비를 해왔네요. 두 경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Thursday Night Football, 잭슨빌 제기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2020 NCAA 내셔널 챔피언십 주전 쿼터백들 간의 리매치가 되겠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조버로우의 LSU가 트레버 로렌스의 클램슨을 이제 42대 25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었거든요. 예. 근데 이 경기도 아주 재밌었습니다. 당시 이제 조보로 선수가 463 패싱 야드에 5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고 58 러싱 야드와 함께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탈로 따지면 521야드에 6개의 터치다운. 굉장히 좋은 기록을 남기면서 우승을 견인을 했는데 트레버 로렌스 선수는 사실 좋진 못했어요. 234 패싱 야드에 그쳤고 패싱 터치다운도 없었을 뿐더러 49 러싱 야드에 러싱 터치다운 하나만을 기록을 하면서 이 경기에서 대학 통산 첫 번째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렌스의 패스 성공률이 50%가 채 되지를 않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로렌스가 대학 시절에 이제 거의 전승에 가까운 이제 엄청난 승률을 기록을 했었는데 적어도 이 경기에서만은 이제 버로우에게 완전히 좀 눌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패배를 안긴 선수를 프로에서 처음으로 맞대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아마 이제 복수를 하고 싶어서 칼을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일단 이제 로렌스와 조 버로우가 이 경기의 주인공이기는 하지만 이제 다른 선수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대결이 약간 LSU와 클램슨의 좀 대리전 성격이다. 왜냐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로렌스를 뽑은 잭슨빌이 클램슨의 러닝백 이티엔까지 데려갔고 맞아요. 또 벵갈스는 지금 조버로우의 파트너로 자마 체이스. 자말 체이스를 또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약간 콤비의 대결이기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여기에 좀 알고 보면 스파이도 서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램슨 출신의 이제 리시버 T 히긴스는 지금 벵갈스 소속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조버로우와 호흡을 맞추고 있고 LSU 출신의 1라운드 엣지 러셔 케일레본 체이슨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예. 이 선수가 지금 잭슨빌 소속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 이제 같은 팀이었던 오히려 조버로우를 공략해야 되는 임무를 맡는 이제 약간 대리전이긴 하지만 이제 그 사이에 좀 스파이들도 숨어 있다. 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선수가 물론 이제 클럽의 명예도 걸고 본인의 커리어도 걸고 이제 맞대결을 하지만 모교의 명예가 또 걸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또 스파이도 숨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경기가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맞대결입니다. 저는 올 시즌 18주를 통틀어서 이 매치업이 가장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 경기가 이제 4주차의 썬데이 나잇 풋볼인데 저도 그렇게 적어왔어요. 예. 만약에 제가 21시즌 정규 리그를 한 경기밖에 보지 못하는 어떤 형벌에 처해진다면 와 너무 잔인한 형벌 아닌가요? 이제 뭐 그렇긴 네. 한데 저는 그럼 이 경기를 고르겠다. 저도 이렇게 적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 선수의 홈커밍 데이입니다. 뭐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톰 브레이디 선수가 이제 홈으로 돌아와서 벨리책 감독과 처음으로 적으로서 상대를 하는 그런 경기인데 사실 뭐 패치가 이길 거란 생각 1도 안 들지만 어쨌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워낙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에 대해서 뭐든 다 알고 있는 벨리책 감독 그리고 벨리책 감독의 전술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톰 브레이디 이 서로를 잘 아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서로를 어떻게 공략할지도 너무 궁금해요. 뭐 이 경기는 이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날짜와 시간을 좀 먼저 아, 알려드리고 싶어요. 네네네네. 좀 뭐 각자의 좀 메모장에 적어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한국 시간으로 10월 4일 월요일 오전 9시 20분에 이제 시작하는 경기가 되겠고 예. 브레디는 이제 이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자신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대학교 친구들을 만나는 기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아마 그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뉴잉글랜드가 되겠죠. 네. 그 자신이 이제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제 가깝게 지냈던 선수들이 있고 지금은 이제 팀을 옮겨서 또 템파베이 선수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신의 좀 친구들 다른 두 집단이 좀 만나는 그런 기분일 것 같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를 해줬던 이 톰 브레이디 선수인데
저희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많은 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고 계시겠지만 뭐 현지 팬들도 기대가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그 기대치를 반영하듯이 이 경기의 가장 저렴한 티켓 가격이 현재 $1,500예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또 올라갈지는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정규 리그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제 정말 엄청난 가격이고 뭐 템파베이는 이제 부상만 없다면 당연히 톰 브레디가 나오는 거고 예. 이제 뉴잉글랜드 쪽에서 어떤 선발 쿼터백이 나올 것이냐가 또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4주 정도면 맥 존스가 나오긴 너무 이른 것 같고 그래도 캠 뉴튼이 선발로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트리어츠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만약에 맥 존스가 이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된다면 또 정말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벨리책 감독이 좀 이런 흥행을 좀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에 과감하게 좀 맥 존스를 쓸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고트와 고트를 닮은 체형을 갖고 있는 쿼터백 간의 맞대결 굉장히 좀 재밌을 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인 전력을 좀 비교를 해보면 역시 이제 템파베이의 뭐 몇 수 우위라고 좀 봐야겠죠. 그럼요. 지금은 이제 근데 이제 벨리책 감독 입장에서 이제 유일한 변수는 이제 벨리책이 브래디를 잘 알고 있으니까 브래디를 과연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게 이제 유일한 이제 변수인데 설령 브래디를 좀 어느 정도 잠잠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벅스가 지금 수비도 굉장히 지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템파베이 수비와 뉴잉글랜드의 공격의 대결에서 템파베이가 좀 우세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예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개인적으로 이제 탐 브레이더 좋아하고 패츠를 좋아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누가 이기더라도 슬픈 경기가 될 것 같네요. 뭐 이럴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뉴잉글랜드 이기고 톰 브레이디는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가장 좋은 시나리오겠죠. 네. 예. 근데 현실은 좀 반대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러니까 벨리책에게 좀 막혀서 브레디는 퍼포먼스가 조금 저조할 수도 있지만 예. 결국 템파베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좀 현실은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올 시즌 가장 기대되는 맞대결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제 5주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주 차에는 저는 두 경기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겹치는 경기가 하나가 있고 안 겹치는 경기가 하나가 있네요. 일단 겹치는 경기 먼저 얘기를 해보죠. 뉴욕 제츠와 애틀랜타 팰컨스의 맞대결입니다. 올 시즌 이제 첫 번째 인터내셔널 게임인데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이 토트넘 핫스퍼의 홈구장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이제 경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인터내셔널 경기가 이제 전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사실 2년 만에 이제 열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10월 10일 일요일 저녁 10시 30분. 그러니까 저는 인터내셔널 게임이 좋은 게 뭐냐면 미국 스포츠가 우리나라에서 보기 가장 안 좋은 게 시간대잖아요. 그렇죠. 다 새벽대니까. 근데 이 영국에서 하는 경기들이 만약에 점심때 낮에 경기를 펼치게 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밤에 펼쳐진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한국 팬들의 어떤 관심도를 불러일으킬 만한 게 또 구영애 선수가 이제 속한 애틀랜타가 이 런던에서 경기를 펼친다는 점이에요. 예, 그래서 구영애 선수가 인터뷰에서 영국에 가서 토트넘에 가게 되면 손흥민 선수를 꼭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슈가 조금 잠잠해져서 두 선수가 좀 경기 전에 만나서 뭐 서로 좀 대화도 하고 뭐 인터뷰도 하는 좀 그런 좀 모습을 좀 우리가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뭐 이 경기에서 뭐 구영애 선수가 예를 들면 역전 필드골로 뭐 경기를 마무리하거나 뭐 이런 좀 경기 내용까지 나와주면 정말 이제 한국 팬들로서는 좀 기분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치기 때문에 역전을 할 상황이 나올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쨌든 뭐 뚜껑을 열어봐야 하는 거니까 그때 가서 경기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한 경기씩이 좀 다른데 일단 제가 먼저 준비해온 경기를 얘기를 하면 빌스와 칩스의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너무 식상해서 안 골라오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난 시즌 두 번의 맞대결을 펼쳤던 양 팀이었고 정규 시즌 6주차의 맞대결을 펼치면서 26대 17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트 시즌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이제 맞대결을 펼쳤던 두 팀이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38대 24 칩스가 승리를 하면서 2년 연속 슈퍼볼에 진출을 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기엔 굉장히 이르긴 합니다만 현재까지 예상으로 봤을 땐 올해도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팀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칩스가 지금 최근에 AFC 컨퍼런스의 이제 지배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팀들이 그 칩스의 아성에 도전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앞서 얘기했던 레이븐스도 뭐 그 후보가 될 수 있고 뭐 브라운스도 만약에 이제 더 전력이 탄탄해진다면 그 후보가 될 수 있는데 사실 지난 시즌 칩스를 가장 위협했던 것은 빌스기는 했어요. 예. 그래서 빌스가 시즌 후반부의 기세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플레이오프에서 이러다가 칩스를 넘고 슈퍼볼로 가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까지도 좀 갖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맞대결에서는 조금 힘이 빠지면서 결국 이제 패하고 말았는데 과연 조시 앨런이 이번 시즌 더 성장해서 과연 마홈스를 넘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 경기의 가장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빌스와 칩스의 경기를 꼽아왔고 류재경 PD가 골라온 경기는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기는 어떤 뭐 참여하는 선수나 뭐 두 구단의 어떤 전력 이런 거라기보다 네. 좀 이제 역사와 좀 관련된 이제 흥미로운 매치업이어서 이제 하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볼티모어에서 인디애나폴리스로 이제 도망간 콜츠가 야반도주였죠. 예. 이제 볼티모어의 원정팀 자격으로 이제 와서 치르는 경기다. 이제 이게 좀 현지 팬들에게는 좀 많은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사실 1972년에 당시에 이제 볼티모어 콜츠였죠. 그렇죠. 이 콜츠의 소유권을 갖게 된 이제 구단주 로버트 어세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콜츠가 사용하던 홈구장이 굉장히 좀 노후화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볼티모어 시와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구장을 함께 쓰던 야구팀 오리올스와 함께 이게 좀 돈을 서로 나눠서 내서 좀 신구장을 이제 짓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에서 조금 미온적인 태도, 네. 지원을 제대로 해주지를 않으면서 그게 좀 실패를 했고 이제 플랜 B로 그러면은 가지고 있는 구장을 리모델링이라도 하자. 좀 이런 제안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좀 잘 되지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여기 볼티모어에서는 도저히 남아있을 수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새로운 구장을 완공할 계획이 마침 있었던 인디애나폴리스로 좀 연고지 이전을 추진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사실 사무국의 승인까지 받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볼티모어 시에서 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어떤 시의회 뭐 이런 이제 의결 과정을 거쳐서 그 좀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볼티모어 콜츠의 어떤 소유권을 좀 시에게 귀속하는 그런 법안까지 좀 통과가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네. 이 얘기를 모르지 않는데도 들을 때마다 열받네요, 진짜로. 아니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 그러면 가는 길 막지라도 말아야지. 아 진짜 들을수록 킹받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이 조치에 좀 위협을 느낀 이 어세이 구단주가 어떤 공식적인 발표 없이 정말 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제 비밀 작전을 통해서 네. 이제 어느 날 밤에 그 사무실 집기 비품을 다 챙겨서 인디애나폴리스로 진짜 그야말로 워딩 그대로 야반도주를 했습니다. 네. 진짜로. 아 근데 런각 잘 잡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디애나폴리스 콜츠가 그때부터 이제 탄생을 했고 이게 지금 84년의 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96년에 창단을 했기 때문에 볼티모어 시민들은 사실 12년 동안 NFL 팀 없이 좀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두 팀이 지금 다른 지구에 속해 있기는 하지만 특히 이 볼티모어 레이븐스 팬들이 콜츠에 대한 좀 적개심이 좀 있다고 해야 될까?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투표를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 투표를 잘못한 볼티모어 시민들의 잘못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3자의 시선에서 보면 너희들이 이렇게 지원을 안 해준 게 잘못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네. 또 이제 볼티모어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있던 게 지금 이제 뺏겼다고 이제 아마 생각을 할 테니까 아마 이 콜츠에 대한 좀 그런 적개심이 있겠죠. 야속함이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너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날 버리고 가? 그렇죠. 있을 때 잘해야죠. 네. 그래서 이제 두 팀의 어떤 맞대결 전적을 좀 보면 10승 6패로 그 런을 했던 콜츠가 지금 앞서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 구장에서 치러진 경기로 한정해서 보면 5승 4패로 이제 볼티모어가 앞서고 있는데 이제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상대 전적을 좀 따라가야겠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라마 잭슨의 입장에서는
드래프트가 된 이후에 콜츠를 한 번 만나는데 일단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이제 볼티모어를 대표하는 쿼터백이기 때문에 콜츠전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팬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반면에 지금 콜츠 같은 경우는 카슨 웬츠라는 새로운 주전 쿼터백을 맞을 예정이잖아요. 근데 이 선수도 콜츠 팬들의 어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경기 승리가 중요하다. 뭐 이런 그렇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이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5주차 경기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저는 6주차 이 경기도 이제 인터내셔널 경기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와 잭슨빌 제규어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 경기가 제츠 펠컨스에 이은 두 번째 인터내셔널 게임이자 2019 내셔널 챔피언십의 주전 쿼터백 리매치입니다. 투아와 트레버 로렌스예요. 예. 그때 당시에 트루 프레시맨이었던 트레버 로렌스 선수가 347야드 3개의 터치다운 기록하면서 첫 시즌부터 우승을 차지를 했고 투아 텅거바일로아가 295야드에 2개의 터치다운 하지만 2개의 인터셉션까지 기록을 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제 프로에서 첫 번째 맞대결을 펼치게 될 두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로렌스가 버로에게 좀 복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투아를 상대로는 좀 수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예.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투아가 지난 시즌에 생각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2년 차에는 조금 더 이제 스텝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예, 이렇게 이제 6주차 돌핀스와 제규어스 경기에 대해 살펴봤고 2주에 이제 카우보이스와 패트리어츠의 맞대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지만 위원과 저의 희비가 엇갈리는 경기, 이 경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7주차로 넘어가죠. 네, 7주차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LA 램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올 시즌 이제 이 쿼터백을 맞바꾼 양 팀의 맞대결입니다. 이게 누구의 선택이 옳았는지가 이 경기 하나로 판가름이 나요. 사실 저희가 이 트레이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기회가 없어서 예. 이번 기회에 뭐 간단하게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램스가 스태포드를 영입하는 조건으로 제러드 고프를 주고 21시즌 3라운드 픽, 그다음에 22년 1라운드 픽, 23년 1라운드 픽까지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배경을 좀 생각을 해보면 물론 스태포드의 가치가 그만큼 높다인 것도 맞지만 사실 그렇다고 1라운드 2장이냐?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러드 고프 선수가 정말 막대한 금액의 계약을 맺었잖아요. 셀러리를 덤포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좀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금전적인 셀러리 캡적인 면까지 이 1라운드 2장의 대가에는 들어있다. 예, 아마 왜냐면 이런 분석이신 것 같아요. 고프가 못하는데 이 선수를 보내면서 이제 니네가 셀러리를 책임져야 되니까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픽을 주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좀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두 구단의 어떤 이해관계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고프가 좀 아쉬운 면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 1번 픽 출신이고 슈퍼볼 진출을 했던 경험이 있는 쿼터백인 것만은 또 사실이에요. 예, 버스를 탔을지언정. 그래서 일단 그런 준수한 쿼터백을 보유를 한 채 리빌딩을 좀 꾸준히 해나갈 수 있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러면서 또 많은 드래프트 픽 자원을 얻어왔잖아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는 좀 그런 속셈이 있는 것 같고 네. 램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 템파베이가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에 홈에서 슈퍼볼을 치르면서 우승까지 차지했잖아요. 예.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시즌 슈퍼볼을 이제 LA의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램스도 좀 그거를 똑같이 해보고 싶다. 그러려면 좀 과감한 투자를 해서 좋은 쿼터백을 좀 영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해관계가 좀 잘 맞아떨어진 양 팀이었고 말씀해 주셨던 대로 슈퍼볼 56이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램스는 여기서 홈에서 이 슈퍼볼을 치르고 싶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고요. 이 스케줄 발표 방송 때 이 캐스터가 리치 아이젠이었거든요. 리치 아이젠이 매튜 스태포드와 그때 이제 영상 통화를 잠깐 했습니다. 그때 너가 원정 가면 내가 너 주차 스팟 좀 쓰면 안 되냐 라고 얘기를 해서 매튜 스태포드가 너무 쿨하게 오케이를 하니까 옆에서 패널들이 야 왜 그러냐 뭐라도 하나 받아라 너무 쉽게 오케이를 해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재밌는 그런 장면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러니까 NFL의 이제 NFL 네트워크잖아요. 이 미디어 캠퍼스가 리로케이션을 합니다. 이게 이 잉글우드에 있는
이 소파이 스타디움 근처로 이제 위치를 옮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차장을 좀 쓰고 싶다라고 이제 리치 아이젠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뭐 좋은 스팟일 거 아니에요. 주전 쿼터백인데 그렇죠. 예, 그 주차 스팟을 거의 공짜로 얻게 된 뭐 리치 아이젠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뭐 이렇게 이제 디트로이트 LA 램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또 한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맞대결입니다. 이건 이제 빌 오브라이언이 창조해낸 흥미로운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텍산스 프랜차이즈의 최고의 스타였던 JJ 와트 그리고 디안드레 호킨스가 지금 모두 애리조나 유니폼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이제 친정팀과 갖는 첫 번째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예. 뭐 어쨌든 이 JJ 왓 선수와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가 텍산스에 그렇게 JJ 왓 선수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홉킨스는 확실하거든요. 그렇죠. 일단 텍산스에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이 홉킨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JJ 와트 같은 경우에는 텍산스에 대한 애착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오히려 휴스턴 팬들이 자신을 보고 있다고 생각해서 더 이제 잘하고 싶은 좀 그런 욕심이 있을 그럼요. 것 같고 네. 홉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한 복수심이죠. 나를 이렇게 좀 홀대하고 보낸 너희들에게 내가 최고의 선수라는 걸 보여주겠다. 혼내준다. 네. 아마 그런 남다른 각오. 그러니까 네. 두 선수 다 최선을 다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럼요. 그래서 애리조나가 좀 대승을 거두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 매치업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휴스턴 텍산스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매치업까지 살펴봤습니다. 8주 차에는 딱히 없었어요, 그죠? 저도 없었어요. 예, 빠르게 9주 차로 넘어갈게요. 9주 차에는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맞대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캠 뉴튼 선수가 주전 쿼터백 포지션을 유지를 한다면 캠 뉴튼의 홈커밍 데이가 될 경기입니다. 근데 이제 9주 차기 때문에 캠 뉴튼이 그때까지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만 그럼요. 이 경기에 좀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네. 샘 다놀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벨리책 감독을 피해서 지금 NFC로 넘어왔는데 지금 또 걸렸습니다. 유령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경기. 네. 다놀드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번 시즌 스케줄이 좀 가혹해요. 그러니까 데뷔 전부터 친정팀 제츠를 네. 만나야 되고 물론 뭐 승리 가능성이 뭐 높고 낮냐와 상관없이 굉장히 껄끄러운 이제 매치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9주 차에 또 과거 지구 라이벌이었던 뉴잉글랜드를 또 만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캠 뉴튼 선수가 주전 쿼터백 자리를 유지한다는 가정하에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쨌든 뉴튼 선수가 캐롤라이나 팬서스와 이 결별하는 과정이 그렇게 매끄럽지만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캠 뉴튼 선수가 친정팀을 상대로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남다를 것 같고 거기다가 캠 뉴튼 선수가 올 시즌에 어쩌면 잘 못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커리어 막바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해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모로 캠 뉴튼 선수가 좀 남다른 마음가짐으로 선발로 나오게 된다면 뭐 캐롤라이나 팬서스를 상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4주차 때 드렸던 말씀을 반대로 한 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벨리책 감독이 4주차에는 좀 맥 존스를 쓰고 이 9주차에는 좀 캠 뉴턴을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희 어떤 좀 외부에서 NFL 컨텐츠를 좀 다루는 입장에서는 네. 그러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들이 그럼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패커스와 칩스의 경기가 또 9주차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뭐 잊을만 하면 돌아오는 슈퍼볼 1의 리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인간계에 있는 쿼터백들 중에 최고의 선수 2명 에런 로저스, 패트릭 마홈스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사실 마홈스가 데뷔한 지가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두 선수가 한 번쯤은 만나지 않았겠냐 이렇게 팬분들이 좀 생각하실 만한데 그럼요. 알고 보니까 2019 시즌에 사실 두 팀의 맞대결이 있기는 했어요. 근데 그때 마홈스가 그 시기에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아쉽게 좀 맞대결이 성사가 되지를 않았고 네. 이번 시즌에 이제 17번째 경기가 추가로 생겼잖아요. 이제 그 룰에 따라서 이 패커스와 칩스의 대결이 다시 성사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로저스가 남는다는 전제하에 이제 그 광고 친구 동기의 어떤 또 맞대결이 또 벌어질 예정입니다. 스테이트 팜이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경기 바로 이제 패커스와 칩스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10주 차에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워싱턴 풋볼 팀의 경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와일드카드 라운드의 리매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벅스지만 만났던 상대들도 다 만만치 않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상대가 워싱턴 풋볼팀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경기 내용을 돌이켜 보면 가장 좀 팽팽하고 아슬아슬했던 게 이제 의외로 이 워싱턴과의 경기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즌 이제 31대 23으로 포스트 시즌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올 시즌 앞두고 이제 워싱턴 풋볼팀이 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라운드에서 또 수비 선수를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1라운더로 구성된 D라인에다가 또 프런트 세븐 이제 라인베커를 강화를 하면서 프런트 세븐을 강화한 워싱턴 풋볼팀이기 때문에 한층 더 강화된 수비 팀이거든요. 그 팀이 또 톰 브레이디를 어떻게 괴롭힐지 저는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지난 시즌 그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이제 경기 전에 톰 브레이디를 도발했던 체이스 형이 막상 경기에서는 이제 큰 임팩트를 남기지는 못했어요. 근데 일단은 체이스 형도 이제 조금 더 성장을 해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브레이디를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좀 기대가 되고. 근데 영을 제외하고 다른 선수들은 꽤 좋은 활약 보여줬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라이언 피츠패트릭을 또 영입하는 워싱턴. 그리고 지난 시즌 그 경기에서 또 이제 신데렐라로 떠올랐던 타일러 하이니키가 다 이제 워싱턴에 남아있기 때문에 뭐 워싱턴 공격도 그렇게 방심할 수는 없다.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또 피츠패트릭 하면 뜨거울 때 가장 뜨거운 남자 아니겠어요? 만약 정점을 찍은 상태에서 이 경기에 돌입한다? 또 결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뭐 어쨌든 이 템파베이 버커니어스 워싱턴 풋볼팀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11주 차에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맞대결이 준비되어 있어요. 전설로 남을 슈퍼볼 51의 리매치. 이게 이제 2017 시즌 정규 시즌에서 한 번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그때 23대 7로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간 이후에 4년 만에 재대결을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많은 선수들이 바뀌었고 특히 주전 쿼터백이 바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지만 여전히 맷 라이언이 남아있단 말이죠. 피해자는 남아있다. 네. 가해자는 떠났고. 그럼요. 그러니까 에들먼은 은퇴했고 브레디는 이제 팀을 떠났지만 라이언은 지금 여전히 그 상처를 안고 있거든요. 주요 가해자들이 다 떠났네요. 네. 일단 근데 이제 맷 라이언은 사실 그 이후로 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하락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좀 이 뉴잉글랜드를 꺾고 다시 한번 좀 반전을 하고 싶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뭐 어쨌든 11주 차에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와 애틀랜타 펠컨스의 슈퍼볼 50 리매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주 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주 차에는 이제 땡스기빙 주간이에요. 그러면서 베어스와 라이언스, 레이더스와 카우보이스, 빌스와 세인츠의 땡스기빙 트리플 헤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1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 30분부터 약 오후 1시, 1시 반 정도까지 거의 뭐 11시간 정도 이제 풋볼이 쭉 이어지는데 뭐 이 세 경기의 어떤 매치업이나 승패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좀 재미있는 이벤트가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어쨌든 12주 차에는 이 세 경기 트리플 헤더가 기다리고 있고요. 11월 24일 저녁부터 주무시기 시작해서 새벽 한 2시쯤 일어나신 다음에 세 경기 연속으로 달리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해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와 뉴욕 자이언츠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구 라이벌 간의 맞대결이긴 합니다만 저희가 이 경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덕 피더슨의 마지막 경기. 네. 그 지난 시즌 17주 차에 두 팀이 워낙 많은 어그로를 끌고 좀 이슈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그 강렬했던 기억, 그 서로를 그 싫어하는 마음이 좀 식기 전에 좀 시즌 초에 빨리 좀 붙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는 오히려 뒤라서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지구 라이벌이고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 뭐 고작 1년이잖아요. 1년 정도는 기다릴 수 있다. 네. 그래서 이 두 팀의 1차전이 지금 12주 차에 있고 16주 차에 또 한 번 이제 재대결이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NFC 이스트 팀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전력 평준화가 돼 있기 때문에 뭐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해서도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고 어떤 서로에 대한 라이벌리를 좀 이기는 데 있어서도 좀 중요한 매치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이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뉴욕 자이언츠의 매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13주차는 저는 별다른 네. 경기 없었어요. 네, 빠르게 14주차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4주차에 빌스와 벅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어요. 글쎄?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톰 브레이디 선수가 있잖아요. 빌스는 아마 패트리어츠보다도 물론 패트리어츠 싫어하겠죠 당연히. 근데 톰 브레이디가 더 싫을 거예요. 패트리어츠는 일단 지난 시즌에 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빌스 팬들이 그 오랫동안 좀 시달렸던 그 어떤 마음의 상처가 조금 치료가 됐다면 사실 브레이드를 이긴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14주차 경기가 이 빌스 팬들에겐 또 놓칠 수 없는 그런 한판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톰 브레이디가 떠났다고 해서 톰 브레이디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다른 팀으로 갔을 뿐이지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톰 브레이디가 빌스를 상대로 통산 전적을 보면 35경기 나와서 32승 3패를 기록하고 있어요. 90%가 넘네요. 근데 그건 톰 브레이디 입장이고 빌스 입장에서 보면 3승 32패란 말이에요. 아니,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잠이 벌떡벌떡 깰 만한 그런 성적이기 때문에 이 경기가 빌스 팬들에게는 최고의 리벤지 기회다. 왜냐하면 물론 이제 지금 톰 브레이디 선수가 난 50살까지 뛰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이번 기회가 지나가면 거의 한 4년 가까이 안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번이 어쩌면 톰 브레이디에게 복수를 하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지금 3승 32패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이 경기를 이긴다고 해도 이제 4승 32패가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객관적인 시선에서는 뭐 여전히 빌스가 브레이디를 넘지 못했다는 사실에는 큰 변함은 없겠지만 빌스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술 먹으면서 그 얘기하시는 거죠. 마지막에 우리가 이겼어. 네. 그런 이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이 14주차 경기에서 좀 조시 앨런이 힘을 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승리가 필요한 경기다. 빌스 입장에서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5주 차로 넘어가면 이제 차적스와 칩스의 뭐 리턴 매치가 준비되어 있고 16주 차에 크리스마스 더블 헤더가 있습니다. 브라운스와 패커스, 콜츠와 카디널스의 두 경기가 연달아 준비되어 있고 또 크리스마스잖아요. 물론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크리스마스가 아니기는 하지만 또 토요일이거든요. 주말이죠. 네, 그래서 아주 팬분들이 보시기에 좀 좋은 시간대가 될 것 같고 로저스가 패커스에 남아있다는 전제하에 메이필드와 로저스의 대결인데 또 두 선수가 그 자기애가 굉장히 충만한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이제 대결이 될 것 같고 코스연 맞대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콜츠와 애리조나도 지금 두 팀 다 전력이 탄탄하고 또 카일러 머리 선수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팬분들이 또 놓쳐서는 안 될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주 차에 놓쳐서는 안 될 경기 또 하나 있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와 뉴욕 제츠인데 뒤에서 전교 1등, 뒤에서 전교 2등의 맞대결. 그러면서 이제 두 팀이 모두 쿼터백을 뽑았잖아요. 트레볼 로렌스와 잭 윌슨 선수를 뽑은 이 제기어스 그리고 제츠인데 이게 시즌 후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렌스 선수와 윌슨 선수가 한 시즌 동안 얼마나 잘 컸는지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두 선수의 어느 정도 성적표가 나올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뭐 그런 것들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사실 지난 시즌에도 전체 드래프트 1순위와 2순위의 맞대결이 있었어요. 예. 신시내티와 워싱턴이 붙었었는데 사실 당시에는 조버로가 안타까운 부상을 당하면서 조금 이 분위기가 좀 싸해졌잖아요. 근데 뭐 이 경기에서는 이제 두 선수 모두 부상 없이 좀 좋은 맞대결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잭슨빌 제기어스와 뉴욕 제츠의 경기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17주 차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17주 차부터는 Thursday Night Football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경기 그리고 월요일 경기만 남게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먼데이 나잇 풋볼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류재경 PD가 준비해온 잭슨빌 제기어스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트레버 로렌스와 빌 벨리책의 대결이다. 뭐 이런 구도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벨리책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명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이제 담당 분야 중에 하나가 이 신인 쿼터백들을 좀 참교육하는 거. 담당 일진. 이게 또 빌 벨리책 감독의 또 주요한 임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최고의 쿼터백으로 불리는 트레버 로렌스에게도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벨리책 감독은 지금 2주 차와 7주 차에는 잭 윌슨을 만나고 예. 이 17주 차에 이제 트레버 로렌스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즌 이야기를 좀 해보면 저희가 저스틴 허버트의 칭찬을 참 여러 차례 많이 했지만 이 13주 차에 패트리어츠와 이 차저스의 만남에서는 허버트가 사실 아무것도 하질 못했어요. 예. 그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도 50%가 되질 않았고 터치다운 없이 2개의 인터셉션을 허용하면서 차저스가 결국 한 점도 득점하지 못했거든요. 네, 셧아웃이었죠. 그러면서 0대 45라는 정말 대패를 당하는 뭐 허버트 입장에서는 수모를 겪고 말았는데, 과연 로렌스와 잭 윌슨을 상대로도 벨리책 감독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네. 그걸 좀 지켜보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빌 벨리치 감독이 호된 신고식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먼데이 나이트 풋볼 경기,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경기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지난 시즌에 이제 뚝배기 사건 이후에 상당히 좀 이 라이벌리가 불타고 있는 양 팀인데요. 지난 시즌에 이제 맞대결에서 첫 경기 6주차 이제 38대 7로 브라운스가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주 24대 22로 승리를 가져간 이후에 그 다음 주 곧바로 와일드카드 라운드에서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48대 37로 또 한 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최근에 이제 웃고 있는 쪽은 클리블랜드인데, 지난 이제 드래프트 때도 보면 그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선수를 뽑았을 때 야유 소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볼티모어와 신시내티도 같은 지구 라이벌이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 클리블랜드 현지 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제 피츠버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피츠버그가 이제 나지 해리스라는 선수를 뽑았는데 그 즈음해서 정말 그 드래프트장의 야유 소리가 이제 최대치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올 시즌 막판에 이제 어차피 막판이잖아요. 시즌 막판에 양 팀이 어떤 성적을 기록하고 있을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팀이라도 플레이오프에 가깝다면, 혹은 두 팀 모두 플레이오프에 가깝다고 한다면 정말 박터지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 대결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8주차, 예. 굉장히 좀 어색합니다. 저희가 18주차라는 용어를 잘 쓰지를 처음 않았으니까. 써보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네, 이 경기는 이제 정규리그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모든 매치업이 다 지구 라이벌전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 어떤 팀들의 성적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좀 플렉스 상태라고 좀 봐야겠죠. 예. 그래서 마지막에 좀 플레이오프가 걸려있는 빅매치가 생긴다면 그게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런 이제 특징이 있는 그런 주차입니다. 네, 어쨌든 18주까지 정규 시즌 매치업들 중에 좀 흥미로운 매치업들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이 정규 시즌을 다 치르고 나면 올해 이제 슈퍼볼 56이 열리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펼쳐지게 되고요. MBC를 통해서 이제 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으로 2월 둘째 주 일요일에 슈퍼볼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리그가 한 주 늘어났기 때문에 예.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이 한 주씩 다 밀리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2001년도에 이제 쌍둥이 빌딩 테러가 나면서 이 중간에 휴식이 한 주 있었고, 그 이후부터 이제 2월 첫째 주 일요일에 슈퍼볼이 열려 왔었거든요. 그런데 올 시즌 새롭게 변화가 됐고 2월 둘째 주 일요일로 슈퍼볼이 열린 날짜 변경이 됐습니다. 많은 정말 변화가 있는 올 시즌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을 하기에 앞서서 예. 뭐 몇 가지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그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예. 싶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뭐냐면 지난 시즌 승률을 기준으로 이제 스케줄의 강도를 계산한 자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 팀마다 지금 스케줄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맞붙는 팀들의 어떤 지난 시즌 성적을 기준으로 이제 누가 더 어려운 스케줄이냐, 누가 더 쉬운 스케줄이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해보는 뭐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선수 변화가 있고, 뭐 드래프트를 통해서도 많은 선수들을 이제 데리고 오는 각 팀들이기 때문에 전력에 상당히 변화가 많습니다만, 지난 시즌에 이제 승률을 바탕으로 한 우리 팀의 올 시즌 스케줄이 얼마나 빡빡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 보는 것도 나름 또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32개 팀의 좀 순위를 매겨보면 예. 피츠버그 스틸러스가 지금 가장 어려운 스케줄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5할 7푼 4리거든요. 예. 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면에 필라델피아 이글스가 4할 3푼으로 가장 좀 쉬운 스케줄을 보낼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양 컨퍼런스에 있는 북부 팀들이 좀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이에요. 일단 AFC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 시즌도 이 지구 우승 경쟁이 워낙 빡빡했잖아요. 세 팀이나 또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었던 지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도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한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FC 노스 팀들은 스스로 자기들끼리 6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제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이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스틸러스가 지금 전체 1위, 레이븐스가 전체 2위, 벵갈스가 전체 6위, 브라운스가 전체 9위거든요. 그래서 서로 만나야 하는 지구 라이벌전이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반면에 NFC 노스 같은 경우는 4년 주기로 만나는 AFC 한 지구가 AFC 노스예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빡빡하다고 말씀드렸던 그 지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NFC 쪽에서는 이제 3년 주기로 한 지구를 만나는데 또 지금 전력이 굉장히 좋아진 NFC 웨스트 팀들을 모두 만날 예정이에요. 거의 뭐 죽음의 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NFC 노스는 자신들이 지난 시즌 잘했다기보다 지금 이제 올해 만나야 되는 팀들이 좀 강팀이 많다. 이제 그래서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즌 NFC 노스에서 꼴찌를 했던 디트로이트가 스트렝스 오브 스케줄이 지금 6번째로 어렵거든요. 5할 2푼 9리입니다. 네. 그러니까 4위 팀들을 좀 몇 경기 만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스케줄이다. 예. 그래서 이제 베어스가 3위, 패커스가 4위, 바이킹스가 5위, 라이언스가 6위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부지구 그러니까 컨퍼런스 관계없이 이 북부지구에 속한 팀들의 스케줄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빡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겠군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보면 NFC 이스트는 작년에 다들 못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쉬운 편이다. 그래서 이글스가 이제 가장 쉽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중에 이제 가장 주목해야 될 팀은 저는 템파베이라고 봐요. 그 스케줄 발표 방송 때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의 이 난이도가 4번째로 쉽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를 보면 4할 6푼 5리로 4번째로 쉬운 스케줄을 받아들었습니다. 예, 상대 팀의 승률이 4할 6푼 5리. 그러니까 템파베이가 지난 시즌 정규리그 2위도 했고 또 이제 그 3년 주기, 4년 주기로 만나는 그 컨퍼런스 이제 한 지구 팀들이 좀 쉬운 것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템파베이가 디펜딩 챔피언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스케줄이 쉽다. 네. 이런 이제 어드밴티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뭐 톰 브레디 입장에서는 좀 웃고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리핏을 위해서는 가장 훌륭한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SOS 스트렝스 오브 셰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봤고 류재경 PD가 또 보고 싶었는데 성사되지 않은 매치업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네요. 그래서 저는 2경기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네. 하나는 좀 진지한 의미로 좀 아쉬운 거. 하나는 이거 있었으면 정말 재밌었을 텐데 정말 웃겼을 텐데 없어서 아쉽다. 네. 하나인데 인디애나폴리스와 필라델피아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카슨 웬츠가 이제 필라델피아에서 어떤 영욕의 시간을 이제 보내고 결국에는 콜츠로 이적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웬츠의 어떤 홈커밍 데이가 필라델피아에서 한번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 다음은 이제 덴버와 캐롤라이나의 경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야기했던 그 브리지워터와 다놀드의 어떤 재밌는 관계. 네. 물론 지금 브리지워터가 뭐 덴버에서 주전이냐 아니냐 뭐 이거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 그냥 두 선수가 한 경기장에 같이 있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을 것 같거든요. 그럼요. 근데 아쉽게도 이 매치업도 2021 정규리그에서는 좀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스케줄에 관련된 부분들을 모두 얘기를 해봤습니다. 스케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제 벌써 좀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지금 한 100일 조금 더 남은 것 같아요. 네. 네, 뭐 오래 기다리셨는데 지금까지 기다린 정도만큼만 더 기다려 주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긴데요. 어쨌든 NFL 시즌이 더 길어진 시즌이 이제 돌아올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스케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